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장사할 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마트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네요. 그래도 이 일을 해온 덕분에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게 된 건 제 불우했던 학창시절 때문이었어요. 나름 먹고 살만했다가 갑자기 폭삭 무너진 집안 사정 때문에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가 한순간에 잃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말도 못합니다. 남동생 둘까지 책임지며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느라 제 삶을 송두리째 갈아 넣었네요. 아무튼 그때 생긴 생활력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젊을 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힘든 고생을 또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젊은 시절 그토록 고생했으니 이제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제 딸로 인해 생겨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그것도 가장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그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면서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길래 우리 딸이 드디어 인연을 만났나 보다 하고 좋아했어요. 워낙 똑부러지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야무진 딸이었기 때문에 연애도 현명하게 잘했겠거니 생각하며 남자친구와 인사도 하고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나 결혼할 때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돼? 평소에 돈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도 않았고 결혼할 때만큼은 혼자 힘으로 해내겠다고 말하곤 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살짝 놀라긴 했어요. 물론 딸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많이 힘드냐, 어느 정도 필요하냐 물어보니 딸이 머뭇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남자친구 집안에서 좀 요구하시는 것 같길래. 글쎄 그쪽에서 아들 장가 보내는 비용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거 공무원 만드느라 힘들었고 돈도 많이 썼으니 일찍 장가 보낼 생각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아들 장가 보내버리면 남 좋은 꼴 시키고 본인들은 희생만 한 꼴이 된다고 그동안 희생한 값을 돌려받아야겠대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그래요. 물론 집안끼리 서로 재고 따지고 저울질하면서 손익을 맞춰가는 과정이 자연스레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희생한 값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건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제 딸도 유학파에다가 악기까지 배워서 돈도 꽤 많이 들였는데 그 값을 저도 사돈 쪽에 요구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쪽 집안의 요지는 내 아들이 버는 돈 며느리가 쓰는 게 싫다. 싫으니 미리 돈을 달라 이거잖아요. 대단한 집안이었으면 아들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장사 노름은 안 했겠죠. 애들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부모끼리 돈 흥정을 한다는 게 저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딸에게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관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이가 없게도 그쪽에서 흥정을 하더라고요. 가격을 조정하며 마치 떨이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아들의 장가 보내는 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시종일관 같은 태도를 취하니까 결국엔 딸이 울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네요. 엄마, 일단 결혼식만 올리면 결혼 생활은 절대 간섭하지 않을 거래. 엄마도 봤잖아. 그 사람 자체는 너무 괜찮아.
그 사람 놓치면 난 평생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 작은 동네에서 그 정도로 멀끔하고 성실한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러니까 엄마, 날 위해서 양보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안정적인 가정 꾸리면서 잘 살고 싶어.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곳에 시집을 가려고 해. 차라리 엄마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그럼 되잖아. 애들 결혼 가지고 돈이나 흥정하는 집안에 기어코 기어 들어가고 싶니? 평온하게 살고 싶어.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어. 난 그걸로 충분해서 그래. 알고 보니 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감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살면서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경험했고 자식들에게 못 볼 꼴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부모가 불안정하게 살아온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배우자를 찾았던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이 그토록 원하는데 어떡해요. 그래, 뭐 사돈 쪽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일단 상견례까지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쪽도 아들 보내는 마음이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막상 만나보면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날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일이 되어 약속 장소에 가기 직전에 딸이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말 못한 게 있는데. 뭔데 그래? 별건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거든?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렇다고. 혹시나 아빠가 얼굴에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분위기 다운시킬까 봐.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 말 하지 못하게 잘 좀 해주라. 알았어. 뭐 얼굴에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화상 자국은 근데 왜 생기셨대? 요리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래. 자세히는 잘 몰라. 물어보지 못했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얼굴에 그런 상처가 있으시니 사람들을 만날 때 설명하기 많이 번거로우시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나름 또 상견례라고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 귀하게 잘 키웠는데 제 입장과 그쪽 입장은 다르잖아요. 여차하면 결혼을 엎어버릴 계획이었지만 또 딸 가진 입장에 자꾸만 잘 보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깔끔한 모습으로 상견례장을 향했어요. 시간에 딱 맞춰 갔는데도 자리가 비워져 있더라고요. 입이 타서 물만 주구장창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혹시 차가 막히나? 무슨 일이 생기셨나 걱정이 되던 찰나 1시간쯤 기다리니 결국 등장하셨습니다. 예비 사돈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것인데 안사돈이 마스크를 딱 끼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이 깊었던 게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쭉 아들에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마치 보란 듯이 찰싹 붙어서 들어오는데 참 그게 아직도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먼저 오셨네요. 드시고 계시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오시는데 길이 많이 막히셨나 봐요? 아니요. 이 동네에 차가 막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늦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한마디 없다는 게 저는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심지어 제일 먼저 아들에게 물을 따라주며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목이 말랐을 텐데 시원하게 한 잔 마셔 하며 아주 성인이 된 아들을 유아 취급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우리 딸이 며느리가 됐을 때의 모습이 훤하게 그려졌습니다. 그걸 상상하니 차마 저런 집에 딸을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만 마치면 딸에게 진심으로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뜯어말릴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식사는 해야 하니까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사돈은 마스크를 낀 채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땡땡동에서 슈퍼 운영하신다고요? 네, 꽤 오랫동안 하고 있네요. 들어보니 그 동네에서 꽤 규모가 큰 마트던데 이 동네 토박이세요? 네, 어릴 때부터 쭉 여기만 살고 있네요. 어머, 그래요? 저도 학창 시절은 여기서 보냈는데 잠시 다른 곳에 이사를 가긴 했지만 결국엔 여기로 다시 오게 됐네요. 아유, 여기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더라고요. 그렇긴 하지요. 그나저나 혜수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우리 아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린 거 아세요? 제가 볼 땐 혜수가 우리 아들을 훨씬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겠죠. 한쪽만 노력한다고 그게 되나요? 전 제가 아들 엄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나고 착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남자들은 순박하고 순진하고 여자들은 여우에다가 계산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결혼이 여자 쪽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거든요.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건 편견인 것 같은데요. 세상 모든 남자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성격이 딱 정해지겠어요.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둘이 일심동체가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상견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 이게 상견례였어요? 전 그냥 가볍게 밥 한 끼 먹는 걸로 알고 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요. 그래서 오늘 옷에 힘을 주고 오셨구나.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까 신경을 쓰고 나왔죠. 상견례든 아니든 아무튼 만남의 명칭은 저도 관계없고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 결혼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그거야 뭐 혜수가 얼마나 노력해줄지에 따라 달렸지요. 저는 딸 같은 며느리 얻어서 항상 같이 다니고 친구처럼 놀러 다니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가 며느리는 꼭 친화력 있는 사람으로 드리고 싶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 전 개인적으로 말릴 생각 없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른들끼리의 문제는 어른들끼리 해결했으면 해서요. 제가 살짝 듣기론 저희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뭐 그건 밥 먹으면서 천천히 말씀 나누시지요. 제 입장에선 급할 거 없는데 혹시 사돈 쪽은 많이 급하신가요? 하긴 뭐 혜수 나이가 좀 많이 차긴 했잖아요. 둘이 동갑인 걸로 아는데요. 남자랑 여자는 다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우리 아들은 이제 막 빛날 때고 여자들은 이번 시기 놓치면 영영 노처녀로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하는 거잖아요. 원래 나이 들면 들수록 남자 쪽이 더 미련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긴 하죠. 사실 저는 우리 아들 장가 안 보내도 상관없긴 해요. 그냥 내 옆에 평생 끼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들여 키웠는데 장가 보내면 부인 데리고 사느라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고생만 하고 살잖아요. 애까지 낳아봐요. 남자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전 결혼은 여러모로 남자 쪽에만 손해라고 봐요.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온 건지 자꾸만 우리 딸을 까내리고 지 아들만 지켜 세우더라고요. 저는 뭐 막말 못해서 안 하나요? 저도 그쪽이 몹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건데 그 여자는 교양을 어디다 밥 말아 먹었는지 아주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어쨌든 코스 요리를 시켰으니 이것만 먹고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첫 요리를 한술 떴어요. 그때까지도 안사돈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어요. 요리가 나오자마자 딸의 남자친구가 엄마, 음식 먹을 땐 마스크 벗자 하며 마스크를 손수 벗겨주더라고요. 그렇게 얼굴을 가렸던 사돈의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딸이 화상 자국이 있는 분이라고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대놓고 보진 못하고 힐끔 보게 되더라고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내 기분 상했다고 남의 상처에 또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편히 드세요 하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사돈이 또 주절주절 말을 해댔어요. 여긴 누가 예약을 한 거예요? 나오는 음식이 영 별로네. 입맛에 안 맞으세요? 나름 괜찮은 식당이라고 해서 딸이 예약한 모양인데. 저도 지인들이랑 모임 자주 하는 곳이라 몇 번 와봤는데 음식이 꽤 잘 나와요. 전 이렇게 가짓수만 많고 실속 없는 식당은 딱 질색이라. 못 먹고 자란 사람들도 아니고 가짓수만 많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달려드는 사람들, 저는 영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 정갈하게 한두 가지 딱 나오는 게 좋지. 이런 건 좀 제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요. 그래도 혜수가 어렵게 예약한 곳인데 한 술이라도 좀 드셔보시지 그러세요. 영 배가 안 고파서요. 많이들 드세요. 전 입맛에 안 맞는 음식들은 배로 채우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으면 눈치껏 남기면 되지. 그걸 또 별로라고 말까지 내뱉는 심보는 뭐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는 한계에 다다라서 저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럼 저희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순간 저와 그쪽 눈이 마주쳤고 전 이상하게 그쪽 얼굴이 굉장히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쭉 느끼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말을 주고받고 그 표정과 얼굴을 자세히 보니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먼저 사돈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낯이 익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원래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학창시절 여기서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학교 다니셨어요? 그건 왜요? 아니, 그냥 제가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요. 저는 상일고 나왔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여유로운 표정을 짓던 안사돈의 표정이 일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듯 그렇게 말을 돌리길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을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드디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슬쩍 떠봤습니다. 나는 기억이 날 것 같은데요. 저를 안다고요? 네. 우리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상일고 2학년 1반 김정숙 맞지? 무슨... 맞네. 누군데 내 이름을 알아요? 나 기억 안 나? 슈퍼집 딸 최미정.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을 텐데. 너 우리 슈퍼에서 물건 자주 훔쳐갔잖아. 도벽이 심했던 애라 쉬는 시간마다 애들 소지품도 막 훔쳐가 놓고선 그걸 기억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설마 모른 척하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무슨 도벽이 있어. 요즘도 우리 동창회 가끔 하는데 아직까지 네 얘기 나오는 거 몰라? 도둑년으로 엄청 이름 날렸던 거 본인만 모르나 보네. 그나저나 우리 슈퍼에서 물건 잔뜩 훔쳐가 놓고 나중엔 잠적을 했더라? 증거 없어서 널 깜빵에 못 보는 게 아직도 천추의 한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이것도 인연인가? 아직도 도벽 있니? 하긴 이 나이 먹고 아직도 그러고 다니면 인간 대접 못 받지. 이젠 철이 좀 들었어야 할 텐데. 그만해. 자리 파토 내고 싶어? 파토야 이미 네가 등장한 순간부터 났지. 인상이 영 별로인 게 사돈 맺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과거 얘기나 좀 할까? 난 너한테 할 얘기 아주 많거든. 네 아들도 너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나는 이만 일어나도록 할게. 자린 여기서 끝내고 다신 연락하지 마. 어딜 가? 우리 할 얘기 아직 남지 않았니? 할 얘기 없어. 사람 이런 식으로 난처하게 하는 게 네 방식이야? 됐고,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본인의 과거를 사돈이 알고 있다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지 깜짝 놀라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죠. 툭 하면 도둑질에 이간질에 거짓말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그 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몰라요. 그런 애가 또 저와 같은 반이니까 차마 제대로 처벌도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간 것이 큰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나중엔 경찰서에 신고할 정도로 대형 도둑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그때 저희 슈퍼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그걸 수습하느라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린 탓에 도둑질 사건은 또 어찌저찌 넘어가게 됐고, 때마침 김정숙이 전학을 가버린 바람에 완전히 묻히게 됐네요. 그때 걔 하나 때문에 우리 슈퍼가 떠안은 손해만 계산해보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만 선처를 요구하는데 그걸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튼 저에게 김정숙이란 정말 안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견례장에서 만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잠깐만. 근데 그때 우리 슈퍼에 불이 난 그 시점에 김정숙이 전학을 간 것까진 그렇다 쳐도 얼굴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설마 혹시나 진짜라면 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간적으로 김정숙을 쫓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가는 것도 수상하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마저 놓고 자리를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온 힘을 다해 쫓아가 결국 김정숙을 잡았습니다. 김정숙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 망신 주니까 좋아? 좋냐고? 어떻게 우리 아들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가 있어? 지 엄마 도둑인 줄 알잖아. 그럼 아니야? 맞잖아. 너 도둑년인 거 맞잖아. 내가 언제 도둑질했는데?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이니? 학창시절 그 어릴 때 가난하니까 뭐 사탕 몇 개 훔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무슨 대역죄인이 된 것 마냥 몰아세우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너 진짜 악질이구나. 어떻게 사람을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 겨우 사탕 몇 개? 너 진짜 기억 안 나나 보다. 네가 훔쳐간 게 고작 그 정도였으면 우리가 신고를 안 했겠지. 우리 슈퍼물건 죄다 훔쳐가서 아주 살림을 차려놨더만. 그게 여고생의 사소한 일탈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 얼굴에 화상 자국 그거 뭔데? 어디서 생긴 건데? 그걸 내가 너한테 말해줘야 돼? 요리하다가 불에 데웠다. 왜? 아닌데? 요리하다가 그런 화상 입는 거 아주 어려울 텐데. 그리고 요리하다가 불에 대어 그렇게 큰 자국이 생긴다고? 말도 안 되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맞지? 대체 뭐가? 우리 슈퍼에 불 낸 건 너잖아. 무슨 소리야? 난 그때 전학 가고 없었을 텐데.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곳에서부터 불이 번진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지. 그땐 우리 부모님의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 거기는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니거든. 분명 누군가 불을 붙이지 않고서야 불이 타오를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 방화범이 나라고? 미쳤어?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너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물건 훔친 죄로 경찰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증거인멸을 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겠지. 막말로 불 내고 도망가면 끝이잖아. 전학도 그래서 간 거 아니야? 네가 가고 싶어서 갔겠니? 벌 안 받으려고 도망친 거였겠지. 얼굴에 그 화상 자국이 범행의 증거였을 테니까. 드라마 좀 작작 봐. 그게 말이 돼? 아무튼 난 우리 아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절대로 안 했어. 화상 자국은 요리하다가 생긴 거라니까. 그래? 그럼 이제라도 법정 싸움 한번 해볼래? 난 그 사건 이후로 엄청나게 힘든 세월 보냈거든. 넌 그게 충동적으로 훔치고 불내고 도망가면 끝이었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날 이후로 폭삭 망했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 집 슈퍼 문 닫았고
난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 들어가서 돈만 주구장창 벌었어. 졸지에 일자리 뺏긴 부모님 먹여 살리려고 내 청춘을 바쳤다고. 불 때문에 생긴 피해를 메꾸느라 내 10년을 고스란히 거기다 바쳤어.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사건이었는지 알기나 하니? 넌 우리 슈퍼에서 물건만 훔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행복까지 뺏어간 거야. 이제라도 벌 받아야지. 네가 만든 허술한 증거 가지고 사람 나락으로 떨어뜨릴 생각하지 마. 난 억울해. 얼굴에 상처 가지고 살아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방어범으로 의심까지 받아야겠어? 아무튼 난 아니야. 그때 전학을 간 것도 집안 사정 때문에 간 거고 그날 슈퍼에 가지도 않았어. 내가 미쳤다고 도둑으로 몰렸는데 다시 거기 들어갔겠어? 슈퍼 안에 있는 창고까지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데? 난 너한테 창고에서부터 불이 났다는 말 한 적 없는데? 이건 경찰이랑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나는 그냥 대충 추측을 한 거지. 불이 났다면 거기서부터 났겠다 싶은 거지. 거기에 불 붙을 물건들이 많으니까.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네? 우리 집 슈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도 수상하고. 아이 수상하긴 뭘 수상해? 아이, 아무튼 웃겨. 진짜 생사람을 잡고 난리야. 아무튼 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아니? 그때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너라고 지목했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부정하시더라. 그 어린애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도벽은 있어도 방화까지 저지를 애는 아니라고 끝까지 감싸주셨어. 그래서 운 좋게 넘어갔었지. 아마도 경찰서에는 그날의 사건이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증거까지 그대로 있을 거야. 이제라도 다시 들춰보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래? 당장 신고할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인정할래? 당장 대답해. 불, 네가 냈지. 참고로 난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아마 각오해야 할 거야. 대답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진짜 너 맞구나. 얼굴 표정 보니까 딱 알겠네. 네가 불낸 거 맞지? 대답해. 지금 대답하면 내가 널 이해하도록 노력해볼게. 그동안 너무 답답했어. 사실 확인만 좀 해달란 얘기야. 너 맞잖아. 30년도 훌쩍 넘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게 맞는 거니? 그동안 너도 열심히 살아왔고 나도 그때 생긴 화상 자국으로 인해 충분히 상처받고 반성하며 살아왔어. 그동안 충분히 죗값을 받고 살았단 얘기야. 그리고 내가 바보니? 그 오랜 세월 지난 사건을 어떤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주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의미 없는 싸움 그만하자. 이게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 나한텐 인생이 달린 문제였는데. 내 얼굴을 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이런 상처가 있었는지 물어봐. 그럴 때마다 내가 그때를 안 떠올렸겠어? 떠올리는 것조차 나한텐 지옥이었어. 나라고 뭐 편하게 살아온 줄 알아? 엄마가 되고 아들이 커갈수록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 그래서 더 착실하게 살았어. 남을 돕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난 충분히 반성했다고 생각해. 나한테 사과를 안 했잖아. 혼자서 양심의 가책 느끼고 다른 곳에 그 마음 해소해버리면 그만이야? 아 미안해. 됐어? 아 그땐 철이 없었고 생각이 없었어. 아 부모한테 배운 거 없이 가난만 되물림 받은 애가 뭘 알았겠어. 살려고 그런 거야. 아 나도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런 거라고. 넌 그때 잘 살았잖아. 너희 집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잖아. 부잣집에서 뭐 하나 훔쳐도 전혀 모를 줄 알았어. 하나 훔쳐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래서 다음엔 2개 훔치고 3개 훔치고 그러다 몹쓸 짓을 하게 된 거지. 아 그러다가 도둑으로 몰리고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질렀나 봐. 아 솔직히 기억도 안 나. 그 어린애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니? 그것만 알아도 우리 집은
너 하나 때문에 개고생하며 살았어.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었다고. 그 순간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됐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자 가족들이 뛰어나와 전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엉망인 채로 상견례가 끝이 나게 됐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자마자 알아눕는 바람에 딸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네요. 제가 겨우 몸을 추스리자 딸이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긴 말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나 이 결혼 반대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대할 거고, 네가 날 엄마 취급 안 해준다고 해도 끝까지 반대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눈치채고 있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거라 예상하긴 했어. 그쪽이 많이 무례하긴 했지. 그래. 너 거기 가서 그런 취급당하며 살고 싶어? 아들을 무슨 트로피 마냥 껴안고 다니는 여자를 시어머니로 모실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여자 완전히 미친 여자야. 학창시절에 얼마나 도둑질을 하고 다녔는지 알아? 그리고 니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슈퍼에 불도 낸 범죄자라고. 얼굴에 화상 자국 그거 있지? 슈퍼에 불 내다가 생긴 거야. 지는 그렇게 형편없게 살아와 놓곤 아들 하나 있는 거 공무원 만들었다고 비싼 척하고 다니는 거 난 도저히 꼴 사나워서 못 보겠으니까 그쪽 집안에 대한 얘기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곳에 시집갈 바엔 그냥 혼자 살아. 저는 진짜로 뒤늦게라도 김정숙을 처벌하고 싶어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여자를 증오했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결혼을 반대하자 어느 날은 딸의 남자친구가 직접 절 찾아왔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위로 받아달라고 애원했네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인연을 끊겠습니다. 완전히 인연 끊고 혜수랑 둘이서만 잘 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저 살면서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신세진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니 요구사항에 지치고 힘들었던 참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한테 바라는 것만 많으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참에 인연 끊어버리고 혜수랑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자네 엄마 김정숙이 이 말 들으면 참 서운해하시겠네. 보아하니 김정숙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자네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데도 장가가지 말고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사는 건 어때? 그리고 아무리 무릎 꿇고 빌어봐야 소용없어. 우리 집에 피해를 준 사람이 사돈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저 혜수 아니면 안 됩니다. 저희 서로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이렇게 헤어질 순 없습니다. 장모님, 제발 제 배경이 아닌 저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더러 장모님이래? 난 자네 장모가 될 생각이 없다니까?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무원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전부 다 제 노력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행동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혜수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딴 생각하거나 못된 마음 품은 적도 없었습니다. 장담하는데 정말로 혜수에게 부족한 놈은 아니란 말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실망시켜드리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내 말 무시해? 좋은 말로 할 때 헤어지라고. 막말로 네 부모랑 인연 끊는 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 쳐. 5년 뒤엔 10년 뒤엔 네 부모가 아프고 힘들 때 외면이나 할 수 있겠어? 분명 김정숙은 자네한테 바라는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을 텐데 그걸 다 쳐내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이겠어? 아무리 도망치고 발버둥 쳐봐도 언젠간 부모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내에게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겠지. 부모 자식 연이라는 게 원래 그래.
일단 지금은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천륜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야. 그리고 난 자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하며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 상관없어. 김정숙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끝난 것이니 헛쓰고 그만하고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 허락을 해주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며 계속 무릎을 꿇고 있길래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딸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사랑을 할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게 굴어도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범죄자의 아들을 제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심지어 저희 집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인데 제가 미쳤다고 둘을 결혼시키겠어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딸의 남자친구라면 본인 엄마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면 차마 얼굴을 들이밀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뻔뻔하게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니 그 엄마의 그 자식이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딸의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다가 지쳤는지 돌아가더라고요. 이제는 제발 딸이 정신을 차리고 그 집안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으면 했어요. 김정숙과는 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사적인 곳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김정숙이 절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 뻔뻔한 여자가 왜 갑자기 날 찾아왔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 때문이었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무릎 꿇렸다면서? 내가 꿇린 게 아니라 지가 꿇은 거지. 근데 네 아들은 엄마한테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얘기하니? 아주 마마보이 납셨어. 다 큰 성인이 그게 뭐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들어?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왜 사적인 감정을 내 아들한테 풀어?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아? 걔는 아무 잘못 없잖아. 너도 결혼 반대하잖아. 우리 딸 마음에 안 든다며. 나도 네 아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럼 우리 서로 마음이 통한 거 아닌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무슨 이야기? 돈에 대한 거? 네 아들 가치와 값어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못 나눴나 봐? 내 아들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래 아니야. 억장이 무너지더라. 살면서 처음 누군가한테 무릎을 꿇어봤대. 애가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어.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도 네 딸 무릎 꿇리고 싶더라. 왜? 가짜는 집안에서 네 아들 무시하니까 속이 상했나 봐? 네 아들이 그러더라. 혜수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랑 연을 끊겠대. 원래 받은 것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으니 충분히 연 끊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던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 나랑 연을 어떻게 끊어?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끝까지 반대하니까 울면서 사정하더라. 본인 엄마랑 자기를 떼어놓고 생각을 해달래. 네 아들은 너랑 엮이는 걸 엄청나게 싫어하더라. 그걸 보는데 재밌더라고. 넌 아들이 전부일 텐데 네 아들은 우리 딸이 전부라고 그러대? 그래,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왔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자식 교육이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지가 이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 지금 우리 아들 밥도 못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 대화 좀 해보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이러니 내가 지금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 저러다 우리 아들 큰일 생겨. 가뜩이나 삐쩍 마른 애 먹지도 못하면 조만간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몰라. 애가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시위를 하겠어? 너 지금 나 때문에 반대한 거잖아. 원래는 우리 아들 공무원이라고 엄청 좋아했다면서? 공무원이라고 좋아한 적 없어.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보여서 지켜본 것 뿐이지. 아무튼 우리 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있었잖아. 그러다 나 때문에 갑자기 반대한 거잖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몰라? 우리 둘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네 딸도 지금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알아?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나더러 너랑 사돈 관계를 맺으라고? 내가 미쳤어? 사돈 사이 어차피 살면서 몇 번 보지도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라고 뭐 좋기만 한 줄 알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뭐 무릎 꿇고 너한테 빌기라도 할까? 뭐 감옥에라도 다녀올까? 30년도 훌쩍 지난 일 때문에 다시 판사 앞에서 판결이라도 받을까? 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나한테 미안하면 돈 가져와. 뭐? 돈? 그래, 돈 가져오라고. 너만 돈 얘기할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돈 좋아하거든? 내가 만족할 만한 돈 가져와.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결국엔 돈이었어? 진짜 황당하네. 그럼 결국 돈이지 뭐겠어? 내가 피해받은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랑 내 귀한 딸 보내는 값 난 받아야겠어. 그럼 내가 이 화상 흉터를 달고 산 세월이랑 내 잘난 아들 보내는 값은? 그건 누가 쳐주는데? 그러게 누가 불내라 그랬어? 진짜 어이없네. 지가 범죄 저지르다가 상처 입은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보상하란 말아야? 나 이 흉터 때문에 우리 아들 창피할까봐 그 흔한 학부모 참관 수업도 못 갔어. 아들이 엄마 부끄럽다고 해서 밖에서 만나도 인사 한번 못했어. 장가 갈 때 다른 사람 혼주석에 앉히니 뭐니 상처 주는 말 할 때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나를 엄마 취급 안 해줄 때마다 얼마나 속이 무너졌는지 넌 알기나 해? 이 화상 흉터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더 잘나고 돈 많은 집안에 장가도 못 보내게 생겼다고. 나 이만하면 죗값 충분히 받은 거 아니니?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집안에서 내세울 건 아들 하나뿐인데 대접 좀 받으면 안 돼? 아들 공무원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너는 딸 시집 보내면 그만이지만 우리 집은 기둥 하나를 통째로 뺏기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애가 자꾸만 해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잖아. 자꾸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라고만 하잖아. 엄마를 원망하잖아. 내가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끝까지 반대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 일단은 이해해줘야지. 나도 해수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지도 않고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 더 좋은 집안에 장가가길 원해. 전문직 며느리 맞이하고 싶다고. 하지만 어쩌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을 존중해줘야지. 그러니까 너도 네 딸 마음 존중해줘. 솔직히 공무원 사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공무원? 그게 왜? 난 우리 딸 시집 갈 때 월세 들어오는 건물 하나 상속해주려고 했어.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 네 아들이 20년 넘게 돈 벌어도 못 살걸? 내가 우리 딸한테 다달이 주는 용돈에 생활비만 해도 네 아들 월급은 훨씬 넘는다고. 그건 니네 집안이 감당할 수 있겠어? 심지어 아들만 바라보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너희 집안에서 우리 딸을 참도 극진하게 대접해주겠다. 나도 우리 딸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지. 허름하고 볼품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반대한 거고 앞으로도 쭉 반대할 생각이야. 내 딸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로서 당연히 말려야지. 거기다 대고 등을 떠밀겠어? 지금 자식 가지고 장사하니? 우리 아들 무시해? 우리 집안을 아주 통째로 무시하네. 우리 아들 그렇게 너한테 무시당할 사람 아니거든? 네가 하도 우리 딸 무시하고 돈돈거리길래 나도 제대로 돈 얘기 좀 해본 건데. 나 원래 장사꾼인 거 몰라? 물건 팔아먹고 사는 사람한테 네가 감히 돈을 운운해? 남의 물건 훔치며 살아왔으니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그 본성 못 버린 모양인데 네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왜냐고? 너 같은 엄마를 뒀으니까. 아무리 공무원이면 뭘 해? 인물 좋고 키 크면 뭘 해? 예비 시모가 그 모양인데 어느 집안이 범죄자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 하겠어? 애초에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억울하다고 돈 달라고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계속 그딴 식으로 행패 부리잖아? 네 아들 앞길 망치는 거야. 그럼 네 아들은 널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겠지. 아들이 내 유일한 희망인 걸 어떡해? 걔가 유일하게 날 먹여 살릴 애라는 걸 지도 알아. 그런 애가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 그래도 장가는 좀 천천히 갈 줄 알았지. 충분히 돈 벌고 우리 가족한테 좀 쥐어주고 갈 줄 알았지. 그걸 홀랑 다 들고 장가 가버린다고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배신감 들었어.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무원 만들겠다고 내가 식당 일까지 해가면서 학원비에 생활비에 용돈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예비 며느리한테 다 넘긴다고 하네? 그래서 그렇게 허무하게 장가 가버릴 거면 돈 내놓으라고 했어. 사돈 될 집안에 돈 좀 있다고 하길래 우리 아들 보내는 돈 달라고 했지. 우리도 먹곤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차곡차곡 투자만 하고 다 이럴 순 없잖아. 넌 그게 문제야. 자식이 투자처야? 너 그러려고 애 낳았어? 뽕 뽑아 먹으려고 아들 키웠냐고. 그리고 뭐? 딸 가진 부모는 죄 지었어? 왜 사돈 될 사람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고 굽신대야 하는데? 하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이라고 제대로 키웠겠어? 네 잘난 아들 도로 돌려보낸다고. 그러니 잘 끼고 살라고. 뭐가 문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 그래서 나도 나를 행복하게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게 다야. 근데 우리 아들이 자꾸만 날 피하려고만 하잖아. 내가 진짜 너무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 나 우리 아들 없으면 진짜 인생 끝장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무슨 짓까지 하면서 버텼는지 알아? 들으면 너도 아마 깜짝 놀랄 거다. 김정숙은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묻지도 않은 자신의 인생사를 늘어놓더라고요. 대충 뭐 돈 없어서 허드렛 일까지 하며 살았고 집이 없어서 식모살이까지 했었고 단칸방에서 애를 키우며 불쌍하게 살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 해보고 항상 고개만 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김정숙이 어떻게 살아온지 알겠더라고요. 걔는 여태껏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긴커녕 본인을 불쌍하고 박복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반성 없이 뻔뻔하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지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잊은 채로 말이에요. 그게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김정숙의 애잔했던 인생사를 끝까지 듣지도 못한 채로 머리채를 잡고 말았네요. 가까스로 가족이 와서 말리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이로써 우리가 사돈이 될 수 없다는 걸 몸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결국 제 딸은 저에게 파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자꾸만 놓치고 싶지 않더라. 엄마가 속상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 미안해.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랑 끝낼게. 약속해. 제 딸은 그 당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제대로 된 업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한국에 돌아와 뒤늦게 회사에 입사해서 적응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연애에 서툰 제 딸이 겨우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건만 이런 일이 생겼으니 자기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딸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을 거고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한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새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애 둘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뒤늦게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요. 그 정도로
제 딸은 아주 좋은 남편감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몰라요. 제 딸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결혼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싱글벙글 웃기만 했네요. 얼마 전에 딸과 둘이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거 알아? 예전에 결혼까지 할 뻔했던 그 남자 아직까지 장가 못 갔대. 지금에서야 이야기하는데 그때 결혼 준비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자기가 버는 월급 50%는 부모님한테 매달 줘야 된다고 했었어. 당신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굽신대며 알았다고 해버렸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친 짓이었어. 그때 결혼했어봐.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내 등골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야. 파혼하자고 하니까 글쎄 나더러 데이트했던 비용, 선물했던 비용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때 진짜 오만정이 다 털려서 완전히 마음 접었지. 그렇게 찌질한 놈인 줄도 모르고 결혼할 뻔했지 뭐야. 아무튼 엄마 덕분에 내 인생 구제받았지. 잘 헤어지고 좋은 신랑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어쨌든 제 아픈 과거로 인해 제 딸이 지옥 같은 집안에 시집갈 뻔한 걸 막게 됐네요.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이제는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을 되찾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부디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